지난 시즌 토트넘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천적은 다름 아닌 투엘 감독이 이끄는 첼시였습니다. 천재 전술가라고 불리는 투엘 감독의 지휘 아래 2020-2021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 시즌 리그에서도 맨시티와 리버풀에 이어서 리그 3위를 차지한 강팀이 바로 첼시였죠. 하지만 이번 시즌의 첼시는 뭔가 달랐습니다. 물론 좋은 쪽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요. 개막전에서부터 지난 시즌 16위의 에버튼에게 0대1로 충격적인 패배를 한 것도 모자라서 이어서 리즈에게는 0대3으로 대패한 것입니다. 9월에 있었던 A매치 휴식 기간 전까지 첼시는 6전 2승 1무 3패라는 믿을 수 없는 성적으로 나사가 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첼시는 토트넘과 4점 차이로 리그 5위입니다. 성적 부진 이외에도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결국 챔스 우승을 가져다준 감독인 투엘마저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경질됐죠. 투엘에 이어서 브라이튼의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첼시의 지휘봉을 잡게 됐지만 솔직히 말해서 첼시의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첼시는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에서도 이미 상대적 약팀인 디나모 자그레브에게 진 데다가 잘츠부르크에게도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2조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밀란전에서 첼시는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밀란의 주전 수비진들이 대부분 부상이었고 첼시 홈에서 치러진 경기였다고는 하지만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경기의 MVP는 오른쪽 윙백인 리스 제임스로 1도움 1득점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포터 감독은 윙백을 잘 쓰는 감독으로 유명한데 거기에 제임스라는 특급 윙백이 더해지니까 그 시너지가 정말 폭발적으로 터졌습니다. 제임스는 후반 11분 오바메양의 득점을 도왔는데 오른쪽에서 정말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요즘 윙백의 정석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계진은 첼시의 에이스는 제임스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 입장에서 뭔가 찜찜하죠. 만약 제임스가 토트넘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헛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날 제임스는 100%의 드리블 돌파 확률은 물론 크로스의 성공률은 50%, 롱패스 성공률은 67%로 자신의 공격적인 재능을 정말 유감없이 발휘했고 5분 뒤 터진 첼시의 쐐기골 장면에서는 정말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스털링의 패스를 받은 제임스가 골대 오른쪽에서 각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강하게 슈팅하면서 믿을 수 없는 득점을 성공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활약을 에메르송에게 바랄 수는 없겠죠. 지난 시즌 에메르송은 리그 31경기에 출전해서 1득점 1도움에 그쳤습니다. 3년 전 스페인의 레알 베티스에 있을 때는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팀을 유로파 리그 진출시켜 무려 바르셀로나라는 팀에 영입된 선수였는데 당시 바르셀로나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토트넘에 팔았다고 알려졌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토트넘이 당한 거 아닌가요? 스페인에서는 거의 리그 베스트급의 활약으로 정상급 윙백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에메르송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무색무취의 선수였던 거죠. 라리가에서는 분명히 먹혔던 피지컬 플레이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하나도 먹히지 않으면서 공수 양면에서 모두 약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브라질리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정말 투박한 발기술을 가지고 있는 에메르송은 토트넘의 주요 순간마다 맥을 툭툭 끊어 먹으면서 블랙홀처럼 모든 기회를 빨아먹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토트넘보다 순위가 높았던 세 팀이 어떤 윙백을 보유했는지를 보면 더 명확한데요. 맨시티에는 칸셀루, 리버풀에는 아놀드, 첼시에는 밀란전의 MVP 제임스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맨시티의 칸셀루는 리그 36경기에 출전해서 1득점 7도움을 올렸고 리버풀의 아놀드는 리그 32경기에 출전해서 득점은 2개, 도움은 무려 12개를 기록했습니다. 첼시의 제임스는 가장 적은 26경기를 소화했는데 득점은 5개로 가장 많았고 도움도 9개나 됐습니다. 이런 강팀에 걸맞는 윙백들이 있으니까 여전히 이 팀들의 높은 순위를 예상하고 있는 거겠죠. 이 선수들은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하는 만큼 높은 주급을 받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칸셀로와 제임스의 주급은 손흥민보다도 더 높은 25만 파운드가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리버풀의 아놀드 역시 18만 파운드의 주급으로 손흥민의 버금가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에메르송은 주급이 48,000파운드로 약 7천만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주급도 많다고 느껴지는 플레이지만 칸셀루, 제임스에 비하면 거의 5분의 1에 육박합니다. 그나마 도어티는 65,000파운드로 에메르송보다는 높은데 콘테 감독은 도어티보다 에메르송이 더 낫다고 한 상황입니다. 제드 스펜스는 유망주로 분리되고 있으니 뭐 말 다 했죠. 제임스와 에메르송은 1999년생으로 동갑 나이이기 때문에 확실히 실력 기준으로 한 주급 차이일 듯 합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하죠? 토트넘이 최상위권을 도전하고 있지만 마치 토트넘 경기에 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팬들은 에메르송이 라인업에 올려질 때마다 시청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상한 건 지난 시즌 후반기에 에메르송이 주전이었는데도 토트넘은 엄청난 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메르송에게 기대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하겠지만 당시에는 글루셉스키가 제대로 끌어주면서 에메르송은 조연 역할을 했고 반대쪽에서 세세뇽과 손흥민의 호흡이 좋았기 때문에 상대 팀들이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서 에메르송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현재 토트넘에서 에메르송이 수비만 열심히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콘테 감독은 포터 감독만큼이나 윙백을 공격적으로 활용한 전술을 펼치기 때문에 에메르송 포지션의 공격 능력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에메르송의 공격 능력은 정말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마도 에메르송이 크로스를 올리거나 키패스를 해야 할 때 동료들마저도 기대를 하지 않고 세컨볼 상황을 생각하면서 움직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토트넘의 현재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선수들의 경기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면 손흥민도 언급했듯이 경기 중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자신감마저도 하락하게 됩니다. 팬들이 느끼는 에메르송의 크로스 칠은 동료 선수들은 더 잘 느끼고 있겠죠.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우선 브라이튼전에서 이 고민은 줄게 되었습니다. 콘테 감독이 도대체 어떤 라인업으로 변화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지만 에메르송이 연속 3경기라도 빠지게 된 이상 선수들은 생각은 좀 더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토트넘 내 비보가 전해지면서 선수들의 멘탈이 더 흔들려진 상황이 왔는데 손흥민도 잠피에로 당신은 내가 가장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줬고 우리는 놀라운 추억을 함께했다. 당신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우리는 당신이 너무 그리울 것이다. 모든 것이 고맙다. 나의 모든 사랑을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보낸다라면서 매우 슬퍼했습니다. 손흥민은 레스터 시티전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한 후에 인생의 지혜를 가진 벤트론의 코치는 내게 좋은 조언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 분이고 그는 정말 큰 도움을 줬다. 힘들 때 언제나 빅허그로 나를 안아줬다고까지 한 분인데 그런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프로로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오히려 더 힘을 내야겠죠. 브라이튼 원정까지 부진하게 되면 아스날전부터 3경기 연속 부진으로 3년 안에 5명까지 감독 교체가 되는 초유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1월에 토트넘이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죠. 에메르송의 빈자리가 토트넘 대반전을 만들 절호의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토트넘 내 슬픈 일로 콘테 감독 기자회견도 취소가 됐다 보니 브라이튼전이 어찌 될지 힌트조차 없네요. 힌트는 무슨 손흥민 볼레드를 활용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게 힌트인데 그죠?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